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광주와 전남 지역 84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손준수 기자, 수험생들의 입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네, 수험생들이 입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속속 고사장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입실 완료 시간은 8시 10분으로 마감까지는 30여 분 남았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광주 전남 84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이곳 고사장에 미리 도착한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고사장까지 나와 자녀를 배웅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코로나19 이후로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마스크와 칸막이가 없이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고사장에서 함께 시험을 봅니다. 대신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별도 시험실이 각 고사장마다 한 곳씩 준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700여 명이 줄은 2만 9천여 명입니다. 잠시 뒤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는 이번 수능 시험은 5교시 제2외국어 시험을 끝으로 오후 5시 40분에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광주와 전남 시험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해 수험생들의 이동을 돕고 있는데요. 현재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은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 경찰은 듣기평가 시간이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소음 예방을 위해 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경적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강덕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 한 평을 빼달라는 전라남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 언급 중단을 요청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광주시는 무안군과 한평군 모두로부터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시장은 또 한평 군민이 동의한다면 군공항은 한평으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전남도와 한평군, 무안군과 함께 4자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집단 학살지로 추정됐던 담양 옥천 약수터 인근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구가 발굴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발굴 조사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확인한 만큼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의 한 야산 중턱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제가 열렸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구례 지역 희생자 유족들이 집단학살 추정 지역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 조사를 요구했던 곳입니다. 지표면 흙을 걷어내자 여순 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구와 탄피 등이 나왔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드러난 유해 앞에서 유족들은 서러움에 사무쳤습니다. 만감이 교체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기 아버지 시신이 어디서 묻혀 있는지 아버지 묘없는 그 유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발굴조사기관은 유족들의 증언과 시굴조사를 토대로 집단학살 희생자 추정 유해가 30구쯤 묻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개 구덩이에 이렇게 매장이 되었습니다. 2개 구덩이에서 예측하는 대로 최소 29에서 최대 39 정도의 유해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구례나 순천, 여수 등 여순 사건 발발 지역이 아닌 담양에서 이루어져 여순 사건 관련 지역이 광범위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집단 학살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제 유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의의가 큽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여순 사건 진상조사위는 내년 4월까지 발굴 조사를 이어간 뒤 유해와 유족 간 유전자 대조와 추가 사실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기간 중 강진과 완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진군 성전면과 옴천면 주민 18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전면 월평리 등에서 경찰에 희생돼 진실 규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화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완도군 약산면과 노화, 소안면 등에 거주하던 8명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된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시절을 보내면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긴 세월을 견뎌내며 방대한 저술 활동을 이어간 힘의 원천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강진 다산박물관이 정약용과 가족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화 가지에 나란히 앉아 쉬는 한 쌍의 새. 행서체로 쓴 식구는 꽃이 활짝 피었으니 열매가 맺힐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진에 유배된 다산 정약용이 혼인을 앞둔 딸에게 쓴 편지입니다. 매화병제도 또는 매조도라 불리는데 딸을 향한 다산의 부성애가 스며 있습니다. 1813년에 그때 그려서 준 것인데 지금 현재 2023년 바로 210년이 돼서 그만큼 이 강진에는 다시 저희가 이 매화병 제도를 볼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두 아들에게 훈육을 그치지 않고 담아보낸 하피첩. 부인 홍혜환, 형 정약전을 향한 그리움으로 눌러쓴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다산의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로 익히 알려진 다산 정약용의 인간적 면모를 조명한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강진 다산박물관과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공동 기획하고 국립민속박물관과 규장각 등의 소장품 30여 점을 한데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약용이 유배지로 향하는 길과 강진 다산초당의 당시 모습을 실감 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했습니다. 또 다산의 아들인 정학연의 친필 시집 이암 추음권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 실학박물관 공동으로 개최한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공동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박물관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 뜻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다산의 삶을 재조명한 이번 전시전은 내년 3월까지 강진 다산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양한 광융합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 포토닉스 코리아 2023이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광기술이 적용된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LG이노텍 등 150여 개 단체가 250여 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전 세계 16개 나라 100여 명의 바이어가 초청돼서 수출 상담회와 전문가 학술회의가 진행됩니다. 대학 내 창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청년 창업 페스타가 어제 호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호남대와 광주대, 조선대 등 광주 지역 3개 대학의 창업 동아리 20개 팀이 참여해 청년 창업 아이템을 알리고 판매했습니다. 또 방송인 노홍철 씨의 창업 토크쇼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청년 창업 관련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의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노조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공공병원 운영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지난 6월부터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고 광주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광주시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도 공공병원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유지하려면 적정 인력과 근로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입장은 공공병원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아침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오후에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광주가 5.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10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비로 오는 곳은 5에서 10mm,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눈으로 오는 곳은 1에서 3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나주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순천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영암 12도, 완도 13도로 다소 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와 함께 첫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